거래공법은 몇 페이지요? 거래공법은 이게 몇 페이지? 거래공법 36페이지. 그래서 거래공법 36페이지. 우리 기본서는 200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기반시설 관련. 왜 기반시설이죠? 이제 봐야 되는 이유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뭐 있다? 용, 기, 도, 정, 지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뭐가 끝난 거야? 용자 끝난 거야. 용도죠. 용도지구, 용도구요. 그거 끝났죠? 이제 뭐 봐야 돼?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자. 이제 기반시설에 관련된 내용들. 그럼 기반시설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질까? 3가지로 나눠져요. 첫째는 기반시설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 먼저 정리해. 기반시설, 예를 들면 이거죠. 기반시설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다. 그 중에 시험 문제 잘 나는 것들 빨갛게 표시한 게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것들이야. 저런 게 시험 문제 난다라. 그래서 기반시설의 종류와 연결된 것들, 시설들. 두 번째는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려면 미리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돼요. 여기다 도로 만들고 싶어? 공원 조성하고 싶어? 학교 짓고 싶으면 미리 그렇게 설치하겠다고.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우리가 배웠잖아.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위한 계획은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라고. 그러니까 미리 도시군으로 결정해놓고 설치하는 사업을 하거든. 근데 모든 기반시설이 다 그럴까? 아니요. 몇 가지 기반시설은, 일정한 기반시설은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도 그냥 설치해도 되는 게 있어. 어느 날 여기다 그냥 만들어도 돼. 무슨 계획이 없는데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거 없었어. 근데 갑자기 여기다 기반시설 설치해. 그래도 돼? 예, 되는 게 있어. 대표적인 거? 주차장 같은 거. 주차장 있죠? 그럼 주차장은 여기 주차장 만들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안 해놔도 돼.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 만들어도 돼. 여기다 폐차장 만드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설들이 21가지가 있어요. 21가지 시설. 그게 언제 시험 문제 났다? 작년도 시험 문제가 여기서 6개 났었어요. 일정한 기반시설은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하는 시설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옳은 게 몇 개냐? 그걸 골라내라고. 옳은 걸 다 골라내래. 그걸 시험 문제로 작년에 싸가지 없이 낸 적이 있었는데 외운다? 못 외웁니다. 그 많은 것들은 어쨌든 그런 싸가지 없는 문제가 작년에 여기서 하나 출제됐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종류 중에서 뭐가 있다? 대표적인 거 공동구라는 거. 또 하나 광역시설에 관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공동구 광역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광역시설에 관한 건 여기서 보지 않고 뭐뭐 본다? 공동구 설치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온다? 바로 기반시설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이런 걸 다룰 겁니다. 이런 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거죠. 아까 용어정의, 요 전 페이지에서 나왔던 용어정의 또 간단히 정리하자. 자, 무슨 말이 있었죠? 기반시설 중에 32번 밑으로 내려서 이걸 32번 30 다시 31번 1번 찾기 힘들다. 자, 31번이니까 요거 용어정의 오늘 시험 문제 들어있잖아.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슨 시설을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이 도시군 계획시설 요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한다. 자,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아저씨들이 도로공사하고 있죠? 가다가 인사드려라 그냥 지나가라. 인사드리죠. 아저씨 이 비 오는 날씨에 뭐 하시나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나고 고사에 맞습니다. 지난주 했었죠?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 요거 정상적인 사업이 시행된다면 저거 어떤 절차에서 사업을 시행할 거냐?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게 바로 요거 정상적으로 어디 갔어? 한 페이지 더 넘어갔나? 그래서 32 넘어가서 32 정상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된다면 어떤 절차에서 사업이 시행되는지 요 사업 시행 절차 요게 여러분들 숙제 오늘 마지막 몇 번이죠? 아까 몇 번까지 했어? 8번까지 했나? 아니다. 이건 숙제 10번이야. 9번은 좀 이따 앞에 있어. 그래서 이거 숙제 10번이 바로 요 정상적인 사업 시행 절차.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어쨌든 정상적으로 무슨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시행되는지 요 전체적인 흐름을 줄기 잡는 거. 이것이 오늘 마지막 숙제 10번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도로를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뭐죠? 저렇게 만들겠다고 계획만 수립돼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땅이 있더라. 이걸 뭐라 본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란 말이 있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만들면 어떤 절차일 것이고 두 번째는 도로 만든다고 무슨 계획은 수립됐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수립됐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들어요. 그런 땅을 뭐라 부른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하더라. 도로를 낸다 해놓고 도로 안 내고 있는 땅.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도로 안 내는데 왜 문제가 돼? 여기 도로 낸다고 했고 여기 세 사람 도로 부지에 들어있는 땅들이야. 그럼 이 땅 뭐 해야 돼? 도로 만들려면 도로 만들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는 순간 이 안에서는 더 이상 이게 핵심이야. 도시군 계획 부지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물 짓지 말래요. 공작물 설치 말래요. 허가 안 내주겠대. 왜? 어차피 건물 지어봤자 도로 만들게 되면 그 건물들 뭐 해야 돼? 다 철거해야 돼. 국가적인 재산 낭비라는 얘기야. 안 된대.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 건물만 못 짓게 하는 거 끝날까? 아니요. 두 번째 뭐 할까? 보상비도 안 줘요. 빨리빨리 보상비 주면 그 돈 갖고 딴 데 가서 땅 사가지고 내가 개발하면 되는데 보상비도 안 주면서 건물도 못 짓게 하면서 그리고 매년 7월 달만 되면 또 뭐 한다? 예, 재산세를 합치고는 세금을 내라고는 꼬박꼬박 날라오고 토지 소유자들 열받아 안 받아. 이분 세 분은 머리에 스팀 올라와 안 올라와? 스팀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열받았잖아. 그럼 이분들을 어떤 조치를 해줄 것이냐 이거죠. 첫째, 몇 년 지나도 안 한다? 2년 지났을 때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죠. 이렇게 세수로 나눠.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2년 지났어, 10년 지났어, 20년 지났어.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그러면 각각 그 안에다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이걸 장기 미집행 도시군 개발 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라고 하더라. 아셨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파트는 언제 올 거고 이제 3월달 가서 다 올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다. 기반서력 안에서는 몇 가지? 크게 세 가지. 첫째는 기반서력 관련된 기본적인 일반 내용들. 두 번째, 그 설치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사. 그 도시군 계획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된다면 어떤 절차에서 사업이 시행될 것이냐. 세 번째,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으면 그 땅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개설 부지에 대한 조치.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진다? 세 개 파트로 나눠서 이걸 정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이제 아까 몇 번 했었어? 용도 26번 아니고 28번. 가보니까 아직 하나 더. 이제 30번. 30번. 아니다. 한 번 더 들어간다. 31번. 이게 눌러서 페이지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서 조금 힘들어. 자, 여기서부터 보자. 그럼 조금 더 확대시킬게요. 자,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기반시설의 종류. 여기서 숙제 9번이 들어있어. 자, 이걸 다 외우십시오 하면 외울까? 다음 주 수업 안 나와. 그죠? 이거 외우라면 다음 주 수업 안 나와. 이거 뭐 이걸 또 어떻게 나오냐고. 자, 첫째는 뭐만 정리할까? 원래 기반시설은 몇 가지가 있다? 7가지. 7가지 있어.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야? 7가지 외우라는 건 아니야. 7가지 뭐죠? 방공보, 교환, 공유. 원래는 7가지. 방공보, 교환, 공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드라고 있죠. 사드. 뭐 하는 거야? 적 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걸 격추시키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 포죠? 이게 사드라고 그래. 그런 걸 뭐라 하더냐? 방공포라고 합니다. 방공포. 방공. 하늘을 방어하기 위한 포란 뜻이야. 방공포. 그게 우리나라에 많이 배치되어 있죠. 사실 서울에도 그 도시만 가는데도 방공포 엄청나게 많아요. 어디 있어? 서울에 그런 방공포가 어디 있을까요? 네? 롯데타워 위에. 또 건물. 서울 도심에 높은 건물들 있죠. 그 옥상이 전부 다 군사기지로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많아. 그러니까 적기가 쳐들어오잖아. 그럼 쏴야 되잖아. 그럼 각 건물 위에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군사기지가 거기 들어있어. 군사포대 보죠. 그 포 쏠 수 있는 것들이 다 거기 군사시설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 이라크 전쟁 때 안 보셨어요? 이라크 전쟁에서 저기 저 폭격기가 오잖아. 그럼 야간에
뭐 불꽃놀이 하듯이 뭐 쌓아 올리잖아요. 그죠? 뭐막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 게 전부 다 도시 한가운데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격추시켜서 이 방공포를 쏘는 겁니다. 이게 방공포인데 여기는 뭐란다? 방공포라고 그러고 발음이 방공포 하면 아니고 이건 방공포를 한국과 미국 간에 서로 교환하고 공유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방공포라는 걸 한국과 미국 간에 서로 교환하고 뭔다? 공유한다. 방공포, 교환, 공유. 몇 가지 있다? 7가지. 근데 이 중에 방제시설의 대표적인 뭐더라? 재해를 예방하는 거. 하천. 이게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어서 하천은 뭐다? 방제시설입니다. 왜? 하천이 없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전부 다 논으로다 우리 시내로다 물이 다 범람하죠? 범람하지 말라고 하천을 만들어 놓은 거야. 물이 흘러내려가서 범람하지 말라고. 또 유수지, 저수지 같은 거. 이 저수지. 유수지는 뭐죠? 유수지. 유수지가 뭐 같아? 유자가 무슨 유자 같아요? 흐를 유자, 머무를 유자. 머무를 유자입니다. 흐를 유자가 아니고 머무를 유자. 자, 도심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뭐 같죠? 콘크리트 같은 거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죠? 밖에 나가봐. 전부 다 그냥 콘크리트에다가, 그죠? 길도 뭐야? 다 시멘트로 다 깔아놨잖아.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이 비가 땅속으로 스며듭니까? 흘러내려갑니까? 흘러내려가요. 저 산 같은 데는 비가 오더라도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잖아. 그죠? 나무 뿌리 통해서 내려가고. 그래서 땅속에서 물속으로 땅으로 흐르는데 이거는 그렇게 땅으로 스며들 공간이 없어. 전부 다 콘크리트로 다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갑자기 엄청나게 흘러 쏟아 내려갑니다. 그럼 그게 낮은 지역으로 갑자기 급속히 내려가 버리면 저 낮은 지대는 뭐 하는 거야? 금방 침수당해요. 그죠? 피해가 커. 그러니까 뭘 만들어서 땅속에 넓은 광장 같은 공간을 만들어 버려. 땅 속에다가. 그리고 빗물 뭐 하는 거야? 거기다 머무를 유자. 물을 머물게 하는 거야. 거기다가. 그럼 저 내려가다 또 거기 또 만들고. 그럼 이쪽에 차면은 그 밑에 쪽을 채우고. 그 다음 거 차면 그 다음 거 채우고. 그래서 물을 갖다 가둬두는 거죠. 거기 수십만 톤의 물을 가둬두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비가 그치잖아. 그럼 이제 물이 이제 비가 많이 안 오죠? 그때 뭐 가둬둔 물을 쫄쫄쫄쫄 흘러서 이제 내보내면 되잖아. 그리고 다시 빈 공간 만들었다가 또 비가 많이 오면 여기다 가둬두는 거. 물을 가둬둔다는 시설의 뜻이야. 유수지가. 그럼 유수지는 뭐 하려고 하는가? 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시설이죠. 아셨죠? 저수지도 마찬가지야. 저수지도 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게 다 흘러내려가면 저 농경지 전부 다 침수입당해.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가둬놓고 물을 갖다 좀 받아놨다가 나중에 비가 그치면 그때 가서 쫄쫄쫄 내려보내도 되잖아. 그런데 전부 다 무슨 시설? 방제시설의 역할을 한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숙제 낸 건 요거 5번만 숙제 낼 거야. 숙제 9번이 몇 번? 5번. 무슨 시설? 환경 기출시설. 뭐뭐 있습니까?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요 5가지만 뭐라 부른다? 환경 기초 시설을 한다. 그동안 이 기반시설 종류와 관련된 시험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난 게 뭐다? 환경 기초시설에 관련된 질문들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났었어. 그러니까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순서차로 한다면 먼저 환경 기초시설부터 먼저 암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환경 기초시설은 몇 가지 있다? 5가지. 머리자만 따서 써놨네. 합폐, 수폐, 빛 이렇게 외우랍니다. 뭐라고? 합폐, 수폐, 빛 어떻게 외운다? 하도 패되고 수시로 패돼서 피가 빗물이 돼서 흐른다. 얼마나 패댔길래 피가 빗물이 돼서 흐를 정도로 패됩니까? 이게 합패, 수패, 빛이야. 물론 패자가 패된다 할 때는 파이자야. 근데 여기는 표이자지만 발음 비슷하잖아. 그러나 합패, 수패, 빛 하도 패되고 수시로 패돼서 피가 빗물이 돼서 흐르는 이걸 환경 기초 시설이 한다. 그래서 환경 기초는 몇 가지? 5가지. 합패, 수패, 빛 이렇게 암기하시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요게 숙제 몇 번? 일단 9번이고 물론 나머지 빨간 것들도 다 시험 문제 났던 것들인데 그건 나중에 정리하고 지금 다 외운다는 건 불가능해. 요 정도만 하나 외우자. 자, 그 다음에 뭐죠? 아까 기반시설 어디다 설치할 때 미리 뭘 한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라 그랬는데 모든 기반시설 다 그럴까? 아니요. 아까 몇 가지 기반시설은 우리 요약집 봐봐.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몇 페이지에 나오죠? 기반시설에 관한 거 200페이지 200페이지 맨 밑에 쪽에 박스 하나 조그만 거 나오죠?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이거 나오죠? 미리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써놨죠? 사실은 우리 공부할 때 작년에도 여기서만 모의고사 냈었고 요것만 풀었거든?
근데 여기 있는 건 안 났어요. 그 밑에 보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들이 있거든. 그 시험 문제는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시행 규칙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걸 내버리거든. 애운다? 못 애우거든요. 거기에 이만큼 있는 걸 이렇게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싸가지 없이 거기 있는 걸 냈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것만해도 내면 다행이다 했더니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서 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내용이었었다. 일단 그 정도만 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공동구. 그럼 공동구가 뭐죠? 이 그림 봐봐. 공동구. 이게 땅속에 있는 이게 공동구예요. 자, 이 그림 한번 이해할까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상식이야. 도시 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니까.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뭐예요? 요거. 도로 밑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큼직한 그 관이 있네? 이게 사람이 서서 다닐 만큼도 저 공간이 넓은 데도 커요. 사람이 서서 다닐 만큼 넓은 데도 많아. 이게 뭐죠, 이게 무슨 관 같아? 하수도, 상수도, 수돗물? 하수도? 아니요. 우수관이 있고 오수관이 있어. 우수관이 뭐죠? 우수관. 빗물, 비우자야. 오수관은 오염된 물, 우리 생활 폐기물, 이거 나는 거. 그게 보통 하수도로 가는 게 생활 폐기물 말해. 상수도는 수돗물이죠? 하수도는 그 생활 폐기물, 우리 응아한 거, 흘러내려가는 거, 쉬한 거, 흘러내려가는 거, 아니면 우리 설거지한 물 버리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은 다 그건 오수관으로 흘러가요. 그럼 그것들은 그냥 내려보냅니까? 걸러져 있는 정화 작업을 합니까? 별도로 다 흘러가서 그걸 정화 작업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강으로 내려보내죠? 그러니까 그건 오수관이라고 그래. 그건 오염된 물 이 뜻이야. 우수관은 빗물이죠. 이건 우수관이야. 빗물관. 그러니까 도심 한가운데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콘크리트 같은 걸로 가득 차다 보니까 빗물량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요새는 이게 원래 만들어지는 게요. 한 30년인가 50년에 한 번을 쓰는 비 있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 시설이거든요, 지금. 근데 요새는 감당 안 되잖아. 작년인가요? 강남에 물 잠기는 거 봐. 그죠? 강남이 완전히 물바다 됐었잖아. 근데 그 강남 밑에 우수관이 있잖아요. 근데 감당해? 안 되잖아.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는 30년이니 50년 만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시설을 설치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제는 몇 년에 한 번 당할 수 있는 거? 3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관들을 만들어야 되지. 무슨 30년에 한 번 감당하는 이거 갖고는 계속 침수피해 볼 거야. 왜? 이제는 엘니뇨 현상이나 이런 게 있죠? 그것 때문에 비 많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은 집중호우 같은 건 다반사로 올 거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시설 갖고서 무슨 큰 천재지변 아니라고? 아니야. 옛날에는 천재지변이지만 지금은 예상하고 있는 건 천재지변이 될 수 없어. 그렇게 온다는 거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으면 그거는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시장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설들이 크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거 말고 여기 뭐 있다?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하수도시설을 땅속에 공동으로 설치한 공간, 이걸 뭐한다? 이게 공동구라는 겁니다. 어디다? 땅 속에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하수도 같은 시설을 공동으로 매설한 공간을 뭐라고 한다? 공동구라고 한단다. 그래서 공동구에 관한 것은 이건 지금은 공부할 건 아니고 나중에 그것도 애울 거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몇 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들어가자.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어떻게 할까? 이게 숙제 몇 번? 아까 숙제 마지막 10번이야. 뭐 외운다? 내가 써놓을게요. 이게 1이야. 1.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시. 이게 1이야. 1. 그 다음에 2가 단계별 집행계획. 3. 사업 시행자. 4. 실시계획. 5. 사업 시행 조치. 6. 시공. 7. 준공검사. 여기까지가 1번부터 7번을 이렇게 표시할게요. 어디까지 미루면 되나? 여기까지? 다 보여? 일단 여기까지 하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 관악구에서 뭐 해보자? 도로를 만들어보자. 어디다가? 남양주시 여기에 도를 내겠다는 무슨 계획이 결정됐었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됐었고 아직 안 만들었었죠. 지금부터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도를 내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라고 합니다. 다음 주 숙제에서 요게 괄호로 들어있어요. 요거 있죠? 요게 괄호 들어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란 말.
뜻부터 정리합니다. 무슨 뜻이야? 아까 봐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아까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했죠?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그걸 설치한다는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 됐죠? 결정고시 됐잖아. 그걸 줄여서 뭐란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란다. 예, 여기다 도로 만들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 줄여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란다. 이게 제일 출발점이야. 그럼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바로 만들까? 아니야.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 이 도로 내겠다는 게 우리 남양주시에 여기만 있을까? 다른 데도 있을까? 우리 호평동에만 있을까? 아니겠지. 딴 데도 여러 군데 있겠지. 그럼 문제는 그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같은 기반시설 설치했다는 계획은 나오는데 이게 예산만 많다면야 한꺼번에 다 만들어도 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럼 뭘 따져야 돼? 사업의 우선순위. 어떤 걸 먼저 만들고 어떤 걸 나중에 할 것이냐 이걸 따져야 되잖아. 그럼 이 도로 내겠다는 계획이 나왔죠. 그럼 이게 급한지 안 급한지 그것부터 판단합니다. 그럼 급하면 뭐 해야 돼? 빨리 만들어야 되고 안 급하면 좀 뒤로 밀어놓자.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럼 단계별 집행 계획은 어떻게 수립할까? 둘로 나눠져 있어요. 단계별 집행 계획하고 치고 들어가잖아. 가보면 어디 가면 돼? 여러분들 남양주시 시청 들어가가지고 검색란에다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걸 치면 그 계획이 나와요. 거기 보면 둘로 나눠져 있어. 어떻게 있다? 제1단계 집행 계획, 제2단계 집행 계획 이렇게 둘로 나눠져. 그럼 제1단계 집행 계획은 뭐야? 지금부터 3년 내는 도로 만들 것들은 어디다 집어넣었어? 1단계 집행에 들어있어. 지금부터 3년 후에 할 거야. 당장 안 해. 3년이 넘어서 4년 차가 될지 5년 차가 될지 10년 차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3년 내는 안 해. 3년 후에 할 거야. 그거는 2단계 집행에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 내겠다는 계획이 나왔으면 그 도시군 계획을 결정시켜 원래는 3개월 이내야. 3개월 이내에 뭐 해야 된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때 수립할 때 어떻게 수립한다? 1단계에 넣을 거냐 2단계에 넣을 거냐 이게 수립이야. 그럼 1단계 집어넣으면 무슨 뜻이야? 아 여기 도로 지금부터 3년 내에 낸다는 뜻이구나. 2단계 들어있어. 에이씨 3년 후에는 한다는 소리네. 언제 할지 모르네. 이 뜻을 갖는다. 이게 1단계 2단계다. 이게 왜 중요하죠? 신문으로 돌아가봐. 이거 활용한 중개업자인데 본 적이 없어. 옛날에 제가 어디 개발된다고 해서 거기 도로 낸다고 해서 여기 언제 도로 낼 건가 궁금해서 내가 평택시에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내가 확인해 본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중개업자들 중에 이거 확인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왜 중요하죠? 신문에서는 일단 어딘다 도로 낸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그 주변 땅값 오른다 안 오른다? 도로변을 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도로가 새로 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주변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때 한번 오릅니다. 계속 오릅니까? 아니요. 초기에 그때 한번 바짝 쭉 올라가고 그다음부터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잠잠합니다. 왜? 안 만드니까. 만든다고만 돼 있지 언제 만들지 모르잖아. 잠잠합니다. 그럼 뭘 찾아보자? 단계별 집행에 들어가 보면 거기 기반시설 종류도 쫙 나와요. 어디다 뭐 설치할 거 어디다 뭐 설치할 제목들이 쭉 나오거든. 그중에 그 해당하는 그 도로 내겠다는 그게 1단계 들어있는지 2단계 들어있는지 찾아보라는 얘기야. 근데 몇 단계 들어있어? 2단계 들어있어. 그럼 뭐라는 얘기야? 3년 내는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지 말아야지. 언제 할지 모르는 건데. 언제 또 오르더냐? 실제로 공사 들어가면 그때 또 한 번 올라갑니다. 계획 났을 때 한 번 오르고 언제 또 한다? 도로공사 진짜 들어가서 불도저가 와가지고 밀고 있으면 그때 또 오르죠. 왜? 그때는 실수요자들이야. 그때는 투자보다도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그때 오죠. 그래서 아 여기 도로 만들고 있으니까 한 1, 2년 내는 완성되네? 그럼 내가 1, 2년 후에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도로 완성되면 이용하면 되니까 그러려고 땅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올라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 싶으면 뭐라는 얘기야? 일단은 도로 내겠다는 계획은 수립돼 있고 그죠? 그럼 이게 언제 만들지를 뭐 찾아온다? 단계별 집행에 들어가 봐. 그때 매년 보통 몇 단계 들어있더냐? 2단계 더 포함시켜 처음에는. 아까 3개월 이내 수립하라 그랬죠? 대부분이 2단계야. 1단계 가는 건 드물어요. 처음에 수립할 때는. 왜? 그 전에 이미 만들어진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야? 수립된 계획들이 많아서 그게 먼저 이루어지고 이거는 지금 하는 건 당장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좀 밀려버려. 2단계로. 그러면 2단계 있는 건 매년 평가해서 1단계 집행계획 포함시킬 수 있다. 법에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2단계는
그 남양주 시장이 다 판단해야 돼. 이게 2단계에 둬야 될까 1단계에 넣을 것인가 판단해서 3년 내에 하겠다. 그럼 2단계에 있는 걸 어디다 집어넣는다? 1단계로 옮겨놓습니다. 그거 매년 그 수립될 때마다, 그거 바뀔 때마다 그걸 봐가지고 2단계 했던 게 1단계 되는 게 무엇인지 그것만 잘 찾아봐도 돈 보이는 걸 중개업자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중개업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 왜? 단계별 집행에 공부를 했는데 이게 뭐에 써먹는지도 모르니까 못 써먹는 거야. 실제는 2단계 했는 게 1단계 들어왔다. 그럼 무슨 뜻이다? 아, 3년 내는 공사 들어간다. 이 소리잖아. 그럼 그 부분에 가가지고 그 도로 냈던 거 한번 확인해보고 어디가 투자 가치가 있겠는지 판단해서 그때, 그죠? 제일 투자 가치 좋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도로 낸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거죠? 거기에 진출입료가 어디로 내는지.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진출입로 들어가고 나오는 게 있잖아. 그게 어디 쪽에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지 거기가 투자 가치가 제일 높죠, 사실은. 그죠? 멀리 떨어져 있어. 저 도로 들어가려면 옆에 있단 뭐해? 옆에서도 길이 없는데 저기 30km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그죠? 그러니까 진출입로 쪽에 바로 붙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흔히 나들목이라고 그러죠. 또는 IC하고 연결되는 그런 데에 가까운 이런 땅이 과연 어디 있는지 그런 걸 찾아서 어디가 여기 진출입료를 내려고 하지? 그럼 기존에 있던 도로하고 다 비교해야 돼? 그걸 잘 우리가 판단 안 되잖아. 그건 지들이 만들까? 그럼 뭐 해야 돼? 옆에 있는 현재 기존 도로하고 여기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어디를 낼 것 같은지 그걸 잘 분석해가지고 아마 여기쯤에 도로가 낼 것 같다. 그럼 여기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랬다가 잘못 찍으면 어쩔 수 없는 거, 그죠? 잘 찍으면 대박인 거야. 그건. 그럼 거기 값이 몇 배가 또 뛰거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 뭘 보고 할 수 있다? 단계별 집행해서 그게 나온다. 아셨죠? 그래서 1단계로 옮겨주는 순간 3년 내는 도로 낸다는 뜻이니까 그때는 투자 가치가 있다. 그게 1단계, 2단계입니다. 아셨죠? 그럼 처음에는 몇 단계? 2단계가 많다 그래서 그러다가 매년 평가해서 1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 1단계로 넘어옵니다. 그럼 저 뭐가 정해져야 돼? 세 번째, 사업시행자. 누가 만들 것인지 사업시행자 정해야 되죠. 그럼 원래는 누가 사업시행할까?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봐. 누가 사업시행자면 제일 좋아? 먼저 전제 조건은 힌트는 도로 내겠다고 이미 무슨 계획이 수립돼 있어?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죠. 그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는 무슨 절차로 나눠진다?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로 나눠졌었죠. 그럼 입안은 초안에서 작성하라고 그랬죠? 도로 내는 필요성을 인식해서 아, 여기다 도로 내야겠구나 라고 처음에 인식한 사람, 그 사람이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입안을 완성시키죠? 입안하잖아. 그때 원래 누가 입안했었어? 관할구역의 장들. 누구?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앞에서부터 정리가 돼야 말귀를 알아듣는 거야. 그럼 관할구역의 장들이 그 도시군 관리를 지가 입안했었잖아. 그죠? 결정은 누가 하고? 원래 시도사, 대도시사. 얘들 원래 결정권자. 그죠? 그럼 입안했던 입안권자들 있잖아. 관할구역의 장들. 자기들이 도로가 있은 게 필요하겠다 해서 지들이 입안했으니까 이 도로 급한 도로인지 늦게 내도 도로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알 것이고 이방권자 지가 잘 알아.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에 또 원칙적으로는 누가 이거 수립한다? 이방권자 지들이 하는 거야. 지가 급한지 늦게 할 건지를 지가 판단했어. 그럼 사업도 누가 하는 게 제일 좋다? 지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가 입안했었으니까 기초조사 했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에 있고 도로 내겠다는 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이방권자. 지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네가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사업시행자 누구다? 관악의 장입니다. 누구?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다만 예외는 있겠지. 또 첫째는 누가 있을까? 상식으로 최고대빵, 국장. 아까 입안도 지가 한 적 있었죠? 그러니까 국장도 지가 입안했었던 지가 해야 되겠죠. 국장. 또 누구도 있고 도지사. 에이, 시도사 아니야. 도지사. 그죠? 시장수에 있는 도지사. 그자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얘들의 공통점은 다 뭐다? 행정청. 바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도 바빠. 누구도 바빠? 국장, 도지사도 바빠. 그죠? 만약에 우리 남양주 시장 뽑아놨더니 남양주 시장이 4년, 임기가 4년이잖아. 4년 내내 뭐만 쓰고? 안전모만 쓰고. 그죠? 맨날 도로 온단다고, 도로 공사한답시고 맨날 도로 다니고 있어. 처음에는 시민들이 뭐라 할까? 아이고, 우리 시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그랬죠? 사업시행자니까. 항상 그럴까? 아니요. 몇 번 보다 보면 이제 뭐라 하죠? 우리 시장님은 노가다 십장 출신이니까, 그죠? 맨날 도로 공사만 하고 딴 건 안 하고 있어. 짜증나잖아. 그때는 뭐 한단다? 다른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다른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 사람을 뭐라 부른다? 지정시행자라자. 그럼 지정시행자는 누굴 지정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 누가 사업시행자 지정할 수 있을까? LH. 어디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시 도시개발공사라고 있나? 여기 있어요? 남양주시 도시개발공사 없나? 여기서 공사. 우리 SH 서울은 도시주택공사라고 있잖아. 주택공사 거기가 뭐죠? SH. 서울은 LH, SH 이런 데를 공공시행자 걔들 지정할 수 있어. 여기도 LH 지정할 수 있고 또 그런 지방공사가 있으면 그 지방공사를 지정해서 그 자들 보고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들이 있고 또 민간시행자 지정해서 그 자 보고 하게 할 수 있어. 야 네가 하라. 도로 만들어라. 그걸 뭐란다? 사업시행자를 하자. 그럼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이제 시행자가 할 일? 자 네가 사업시행자 지정해 주잖아. 그럼 옛살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야. 이제 사업시행자로서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건지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계획을 뭐라 부를까? 실시계획. 이게 중요한 거야.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을 뭐란다?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내가 사업 시행자로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인 무슨 계획을 작성한다? 실시계획을. 요거는 작성해서 뭐 받는다? 인가받고 그 사실을 고시하였다.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라는 요 3단계를 거쳐. 그래서 지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가지고 인가 받으러 가. 인가는요 원래 결정권자가 인가권자야. 위에 있는 거. 이방권자가 작성했고 결정권자가 인가내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인가권자한테 실시계획 인가받고 그 사실이 고시됐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실시계획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실시계획 이렇게 해도 돼요? 해도 돼? 했잖아. 인가내줬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실시계획대로 사업에 들어가죠. 근데 잠깐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치가 있더라. 사업시행 조치. 이게 뭐죠? 아까 여기 도로 만든다고 했잖아. 근데 제일 먼저 뭐 했었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있었죠. 이거 도로 낸다고 도시군관리 결정고시 됐죠. 자, 상황 봐봐. 도로 낸다고 결정고시 됐어. 이분들 건물죠 못 져? 아까 못 지게 한다 그랬죠? 그 상태로 있다가 이제 3개월 내에 뭐가 수립됐고 단계 발표이. 처음에는 몇 단계로 됐어? 2단계. 그러다가 나중에 3년 내에 들어왔어. 몇 단계로 했어? 1단계 들어왔잖아. 이제 누굴 정해야 돼? 사업시행자. 아까 사업시행자 원래는 남양주시장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못하면 다른 자가 할 수 있죠? 지정시행자 지정했어. 그래서 사업에 들어가. 그럼 사업시행자가 할 일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으라 그랬잖아. 그럼 실시계획 작성 인가받고 고시했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사업에 들어가면 돼. 근데 문제는 이 세 사람 보상금 받았어요?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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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았대. 안 받았다는데 보상비 안 주고선 까뭉개버리면 말 된다 안 된다? 그냥 까뭉개면 이 사람도 가만히 있겠어? 그 불도저 앞에 와서 먼저 배 깔고 누워버릴 거예요. 그죠? 야 이씨 보상비도 안 주고서 남의 땅을 이렇게 까뭉개는 이런 개발하는 이런 싸가지 없는 개발이 어딨어? 야 돈 내놔 이러겠죠. 다음에는 뭐 줘야 돼? 보상비 드려야 되죠. 그 보상비가 뭐다? 바로 사업시행한 조치예요. 그러니까 뭐까지 해야지만 보상비 준다? 요게 중에 실시계 인가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보상비 준다. 핵심이야. 뭐가 있어야 돼? 실시계획이 인가고시가 나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 절차라고 했지만 진짜 사업은 어디부터 시행인지 아십니까? 여기까지는 예비 단계예요. 이건. 여기까지는 예비 단계.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이다?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그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앞쪽은 예비 단계, 지금부터는 진짜 단계. 언제부터?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야. 그때부터 뭐 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야. 보상비 드리는 것부터 이때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안 나면 뭐 주지 않는다? 보상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늦어질수록 여러분들 뭐 해야 돼? 한없씩 더 기다려야 돼요. 그게 원칙이야.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고시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보상비 준단다. 그럼 보상비 다 줬으면 뭐하죠? 퇴거명령 내려. 자, 돈 받았잖아. 너 나가야 되잖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뭐한다? 공사합니다. 공사하는 걸 뭐란다? 시공. 이 시공이 뭐의 약자예요? 공사의 시행을 줄여서 시공이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공사의 시행이니까 줄이면 공시 아닙니까? 공시. 자,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려운 게요. 공사의 시행 이렇게 써놓고 읽을 때는 어떻게 한다? 거꾸로 읽는 게 많아요. 시공 이렇게 읽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어 때문에 그래. 중국어하고 뭐하고 그 어순이 비슷한지 아십니까? 영어하고 어순이 비슷해. 나는 간다 학교에 이렇게 하죠. 우리 영어로 봐. I go to school. 그죠? I go to school 이러잖아. 나는 간다 학교에. 근데 우리말은 어떻게 해?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근데 영어는 아니야. 순서가. 나는 간다 학교야. 중국어도 마찬가지야.
뭐 어쩌고저쩌고 뭐한다 뭐라이 뭐쩌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순서가 영어하고 중국하고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간다 학교에 그렇게 했어요. 얘들은 반대야. 공사를 시행한다 해놓고 발음은 시공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사의 시행을 시공이라 한다. 그럼 공사 다 끝났어. 그럼 제대로 했는지 아까 무슨 계획대로 실시계획대로 공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확인해야 돼. 그냥 개통시켜가지고 차가 출발했어. 한 10km 도로 새로 만들어서 차가 쫙 그래서 시장님이 맨 앞에 타가지고 가던 시장차가 사라졌어. 어디 갔어? 왜 사라졌어? 땅속으로 꺼져버렸어. 왜? 공사를 부실해가지고 그 밑에가 공갈이 떠가지고 그냥 가다가 차가 그냥 블랙홀 속으로 쑥 빠졌듯이 그냥 빠져서 사라져버렸어. 말 안 되잖아. 제대로 만드는지 검사하죠? 그걸 뭐란다? 준공검사. 그래서 공사 제대로 끝나면 뭐 받고? 준공검사하고 공사료 공고하면 뭐 됐다? 공사 다 끝난 거야. 여기까지가 7번째. 요까지야. 그럼 다시 한번 제일 먼저 도로 만들려면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를 순서대로 쓰시오 하면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호시가 있고 두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세 번째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네 번째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다섯 번째 사업 필요한 조치를 해놓고 여섯 번째 공사 들어가는 시공하고 마지막 끝났다 준공 검사 받고 공사료 공고하면은 공사는 끝나더라 이 뜻입니다. 아셨죠? 이 7개 절차를 여러분들이 외워두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은 이건 절차가 아니야. 이건 안 외워도 돼. 비용 부담 뭐죠? 이 막대한 도로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누가 부담할 것이냐? 비용 부담이죠? 막대한 비용 누가 부담할 거냐? 비용 부담을 해. 원칙은 누가 부담할까? 각각 사업 시행자들이. 자, 예를 들면 국가가 사업을 시행한대. 그럼 누가 부담할까? 국가 예산에서. 국가가 사업 시행하면 국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면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자라고 써있어. 그 자니까 누구죠? 놈자자 썼잖아. 그러니까 놈자자니까 풀이하면 무슨 뜻이요? 고놈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에 나오는 거야. 이게 그림이 너무 크니까 조금만 줄여볼게요. 작년 그림공법에는 이 그림이 없었어. 사실은. 그죠? 그래서 새로 집어넣었어. 어디부터? 우리 여기도 나와요. 어디가 나와? 여기 보니까 남양주 TG도 나와 여기. 남양주 톨게이트도 여기 들어있어. 그래서 남양주 톨게이트가 여기고 그 다음에 저기 덕수 3패 지나서 여기 남양주 톨게이트 화도 서종 뭐 설악 뭐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강춘 지나서 여기 춘천까지. 그럼 어디부터? 여기 그죠? 저 무슨 자야 이거? 하여튼 미사 지나서 강일, 저 강일자다 그죠? 강일동. 이 강일동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춘천 IC까지 들어가는 이 쭉 이 도로 무슨 도로? 경춘 고속도로를 만들자 이 말이야. 그럼 경춘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누가 만들었을까?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장이 만들었대. 그러면 그 비용 누가 부담해야 돼? 국가 예산에서. 국가 만들었을까? 국가 예산이야. 국장은 중앙행정이지 않으니까 그걸 국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국가 예산에서 원래는 부담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현저한 이익을 받았죠? 춘천시가 현저한 이익을 받습니다. 왜 춘천시가 현저한 이익을 받아요? 여기 보니까 2022년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했대. 그럼 올해도 비슷한 저때쯤 하겠네? 그죠? 그럼 이제 그때쯤에 가서 우리 한번 갔다 오자. 예. 여기서 갔다 올 수 있잖아. 그죠? 아침에 출발하면 저한테 오잖아. 저 소양학댐 뚫려서 그죠? 배도 한번 타고 그 배 타고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그 막걸리에다가 파전 파는 데도 있어. 네, 거기서 한 잔 마시고 오면 될 거야. 자, 그럼 여기 가자. 춘천 막국수 누가 한다? 서울 시민들이 춘천까지 하루 왕복 코스로 다 충분했죠. 고속도로가 만들어졌을까? 그럼 저거 만들면서 누가 이익을 본다? 춘천 시민들이 막대한 이익을 본다. 서울 사람들이 가서 거기다 돈 뿌리고 오니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춘천시도 이 도로 비용 일부 부담해야 돼, 안 해야 돼?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도 현재 이익을 받았으니까 현재 받는 너희도 부담하라. 그런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비용 부담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비용 부담 절차에 관한 거. 이게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 부담에 관한 것도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때는 이렇게 하자. 그럼 아까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걸 뭐란다? 장기 미집행.
도시운 것을 부지에 대해서 2년 지났을 때, 10년 지났을 때, 또 20년 지났을 때 그 절차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보지 않아요. 해제 위반 시점까지 해서 마지막 여기까지가 전달하는데 이제 요까지만.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볼 거니 다음 3월 때로 볼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숙제 10번만 드려요. 왜 더 안 하느냐면 외울 게 되게 많아. 그죠? 뭐 외워야 돼? 용도지역 종류 21개 다 외워야 돼. 용도지구 9가지 다 5가지 시행영상 세분한 거 또 외워야 돼. 용도구역 뭐 5가지 별거 안 되지만 그건 어쨌든 숙제가 오늘은 외울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내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숙제를 낼 거다. 아셨죠? 예, 그렇게만 정리하자.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뭐하죠? 이제 시험을 약속한 대로 지금부터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